뉴욕시의 코로나19 감염률이 단 3일 이내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새로운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뉴욕주가 백신 접종 완료의 기준을 부스트샷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뉴욕시가 앞으로 발표한 민간 기업 백신 의무화 정책에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CDC는 단 몇 주 안에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제치고 새로운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FDA가 낙태 사용하는 약을 우편으로 수용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뉴욕주가 렌트 비용 지원에 1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6시경 뉴욕 퀸즈에서 한 여성이 총에 수차례 맞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앞으로 4년간 신입생 선발의 SAT 점수를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감염률이 단 3일도 안 돼 2배로 훌쩍 뛰었습니다. 이에 데블라우스 시장은 어제 새로운 코로나19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병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 새로운 코로나19 대응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의 코로나19 감염률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단 3일 만에 3.9%에서 7.8%로 증가하며 무려 2배로 뛰었습니다. 이에 시당국은 코로나19 자가검진 키트 50만 개와 마스크 100만 개를 무료로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need to stop this variant. This variant moves fast. We need to move faster. 또 다른 대응책으로는 시내 코로나19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 시간을 확대해 수용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obile sites we've talked about, you'll see more of those in all the 5 boroughs, but we will also be doubling down on our brick and mortar sites. 또한 부스터샷 접종률을 2배까지 증가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하며 연말 연휴를 코앞에 둔 지금 시민들의 부스터샷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We need to work every day to get more New Yorkers vaccinated, especially our youngest New Yorkers. We need to work every day to get people to make sure to get those booster shots as quickly as possible. I've talked to some people lately who talked about, well, they're waiting to go get their booster shot even though they qualify. Don't wait. Get your booster shot right now. I mean right now, ahead of... 한편 데이비드 촉시 뉴욕시 보건국장은 같은 날 언론을 통해 뉴욕시의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뉴욕 시민들은 백신 접종자들보다 감염률이 8배 높으며 입원율도 13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한편 캐티 호구 뉴욕 주지사는 어제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을 부스트샷으로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CNBC 등에 따르면 어제 캐시 호콜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향후 몇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든 싸움을 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Omicron variant and what is happening all across our state. No state is untouched by what we anticipate will be a very serious situation. 이에 백신 접종 완료 기준에 부스터샷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곧 도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완료 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 수집과 절차가 필요하지만 머지않아 변경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이 오미크론 변이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추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에는 병원의 수용력이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시작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일부 카운티에서 따르길 거부하는 사례가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고 밝히며 실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 완료의 기준을 부스터샷 접종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That's certainly on the table. Right now, it is a bit of semantics in that fully vaccinated for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that people have as to be what are you considered as being fully vaccinated. But there's no doubt that optimum vaccination is with a booster. I mean, there is no doubt about that. 한편 CDC는 지난 15일 뉴욕과 뉴저지의 전체 코로나19 확진자들 중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13%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오는 27일부터 뉴욕시에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직장 출근이 어려지게 됩니다. 그간 공공기관에서만 실시했던 백신 접종 의무화가 뉴욕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안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늘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민간기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와 관련한 시행 가이드라인을 15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의 18만 4천여 개 민간 사업장의 직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장 출근이 제한되며 백신 미접종 직원의 직장 출입을 허용하는 업체들에게는 $1,000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15일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날 뉴욕시의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오는 27일까지 1회 접종 증명을 제시해야 하고 이후 45일 안에 2회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적이나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원할 경우 26일까지 면제 신청을 해야 하며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직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백신 미접종 직원의 직장 출입을 허가해서는 안 되며 각 직원들이 제출한 백신 접종 증명서와 면제 요청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인증서와 새 규정에 대한 안내서를 직장 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인과의 접촉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나 화장실 이용 같은 제한된 목적으로 잠시 사업장에 들어가는 경우 뉴욕시 비거주 공연예술인과 대학 또는 프로 운동선수와 관련 직원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빌 더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브리핑에서 우리에겐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치의 목적은 벌금 부과가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정부 또한 단속 초기에는 벌금 부과보단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급적 권고와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소상공인들은 쉬게 할 수 없는 백신 미접종 직원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며 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선제 타격 조치로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던 백신 의무화 명령을 민간 기업들로 전면 확대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의 이번 조치로 백신 의무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강한 반발과 법적 소송 제기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실제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한 로펌은 집단 소송에 참여할 사기업들을 모집 중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미국 내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며 향후 델타 변이를 대체하는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셜 웰렌스키 CDC 국장은 오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정례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에서 그랬듯이 몇 주 뒤 미국에서도 지배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웰렌스키 국장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백신 접종자와 부스터샷 접종자에게서도 나오고 있지만 그나마 이들이 백신의 보호 효과 때문에 경증이거나 무증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접종만이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방어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웰렌스키 국장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까지 미국 내 39개 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15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만 3,760명, 7일 평균 1일 확진자는 11만 9,546명입니다. 같은 날 기준 신규 사망자는 1,607명, 7일 평균 1일 사망자 수는 1,188명으로 전주 7일 평균 대비 8% 늘었습니다.
이렇듯 겨울철 코로나 감염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말 연휴 시즌 기간에 1억 명 이상이 여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전미자동차협회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여행객을 1억 900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중 자동차 여행객은 1억 명, 비행기 탑승객은 600만 명으로 예상됐으며 300만 명은 버스나 기차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휴 시즌보다 34% 증가한 것이자 코로나 대유행 이전인 2019년의 92% 수준입니다. 때문에 미 보건당국과 지역 보건연구소 관계자들은 최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델타 변이와 독감을 비롯한 겨울철 호흡기 질병과 겹치면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 경우 이미 델타 변이에 시달리는 많은 지역 의료 시스템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낙태에 사용하는 약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 진보와 보수 간 정치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여성들이 낙태에 사용하는 약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16일 전했습니다. 이는 내년 6월로 예상되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결을 앞두고 내린 결정으로 낙태 찬성과 반대를 놓고 미국 사회가 또다시 진보와 보수로 갈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국에서 임신 중절 문제는 진보와 보수 등 정치적 진영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내 여성들은 낙태에 사용되는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을 원격 진료를 처방받은 뒤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FDA가 2000년에 승인한 약물로 임신 10주까지 사용 가능하며 유산 위험에 처한 여성에게도 처방됩니다. FDA는 홈페이지를 통해 과학적 검토를 통해 접근 범위를 넓혔고 더는 소수 전문 클리닉이나 병원에서만 조제하지 않도록 했다며 단 이 약물의 처방자는 인증을 한 뒤 교육을 받아야 하고 조제 약국도 인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 팬데믹으로 규제가 잠시 완화된 적을 제외하고는 최근까지 여성들은 이 약을 받기 위해 전문 진료소 등을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휴가를 내지 못해 진료소를 찾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미시시피 낙태금지법 위헌 판단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발표됐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낙태권을 두고 충돌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 FDA는 공식 성명을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낙태 반대 운동단체인 수잔 B. 앤서니 리스트는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성명을 내고 필요한 의료 감독 없이 집에서 스스로 행하는 위험한 낙태를 허용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FDA 결정으로 수많은 낙태 여성과 유산 위험에 처한 환자가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DA의 미페프리스톤 원격 처방 및 우편 배송 허용이 미국 내 낙태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텍사스주를 포함한 남부와 중서부에 위치한 19개 주는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낙태 약물을 복용하도록 해 원격 처방을 금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지난 14일 뉴욕주는 렌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1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렌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1억 달러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약 6,800만 달러는 뉴욕시에, 나머지 약 3,200만 달러는 뉴욕시 외 다른 지역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이날 이번 지원금은 뉴욕시 외곽의 다수의 카운티들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렌트 비용 지원이며 이로써 임시거처에 머무는 노숙자 가정들이 영구 거처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뉴욕 거주자들 중 저소득 세입자와 노숙자 가정, 퇴거 위기에 직면한 가정들은 렌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 보조를 받기 위해선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 하위 50%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거주자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49,650달러보다 적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중간 소득 하위 30% 미만에 속할 경우 우선적으로 자금이 지원됩니다. 보조금의 절반은 노숙자 가정에게 배정됩니다.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 수혜 과정은
총소득의 최대 30%를 렌트로 지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렌트 납부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8일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만 달러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술, 레크레이션, 숙박, 식품 부문 등 다양한 범주의 사업체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단 2019년 10월 이전부터 운영을 시작한 사업체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수익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퀸즈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집 앞에서 총을 맞아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경선 기자입니다.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 퀸즈의 포치 블러바드와 155번가 사이에서 오늘 새벽 20분경 한 여성이 여느 날처럼 출근을 위해 집 밖을 나섰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던 그때 갑자기 이모네 남성이 나타나 그녀를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녀는 가슴과 등에 다수의 총상을 입은 채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목격자의 신고로 그녀는 마침내 인근 자메이카 하스피털 메디컬 센터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결국 목숨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뉴욕 경찰 NYPD에 따르면 피해자는 2명의 자녀를 둔 39세 여성 돈 피터슨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과 이웃들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며 용의자를 찾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18 who is very distraught right now, and the little girl 3 years old, a preschooler. 사건 현장을 찾은 멜린다 캐츠 퀸즈 지방 검사도 현장이 매우 비극적이고 끔찍하다고 묘사하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어떤 범행 동기도 용의자의 신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단 용의자는 키가 약 180cm인 남성으로 범행 당시 흑색 외투와 청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제보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명문 사학하버드가 앞으로 4년간 신입생 선발에 SAT 점수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 전체 대학 입학 사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하버드대가 향후 4년간 SAT와 ACT 점수를 신입생 선발 과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하버드대 입학처장인 윌리엄 피츠시먼스는 전날 성명을 통해 지원자들이 시험 점수 대신 고등학교의 각종 기록 등 자신의 자질이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시험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 학생들이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하버드대는 팬데믹 상황에서 시험 응시가 어렵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원자의 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하버드대의 이런 결정이 시험 점수가 없어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도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하버드대의 조치는 향후 전체 대학의 입학 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버드대가 그러한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위스콘신 대학교는 지난주 2025년 봄학기까지 시험 점수 제출은 선택 사항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지난달 스탠포드 대학교는 같은 정책을 2023학년도까지 연장했습니다. 캔자스 대학교는 지난 15일 고등학교 학점 평균이 3.25 이상인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며 캘리포니아대는 코로나19 사태와는 별개로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 SAT와 ACT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고등학교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키로 했습니다. 대입 시험 폐지를 요구하는 단체인 페어테스트 측은 최고 수준의 대학들은 시험 점수 없이도 공정하고 정확한 입학 사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학 중 시험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는 2019년까지 45%가량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급증해 현재 미국 대학 중 시험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는 80%에 달합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15일 겨울 스키 시즌을 맞아 새로운 백신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스키 포 프리 추첨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7일 사이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받은 18세 이상 성인이나 백신을 처음으로 접종받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는 이번 이벤트에 신청할 수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스키장 리프트 티켓이 지급됩니다. 주정부는 앞으로 6주 동안 5세에서 11세 어린이의 리프트 티켓 240장을, 성인에게는 120장을 제공합니다. 5세에서 11세 경우 참가 신청서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작성해야 하며 성인과 어린이 리프트 티켓이 한 장씩 총 2장 제공됩니다. 리프트 티켓은 할러데이 밸리, 브리스톨, 우즈밸리, 그리크 피크, 스와인 리조트, 포시즌 스키 센터, 와이페이스, 벨레에어, 고어, 윈드햄, 웨스트 등 총 11곳의 스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의 한 소아과 원장이 임신부 직원에게 칼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퀸즈 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임신 중인 여직원을 칼로 협박한 뒤 수차례 찔러 부상을 입힌 퀸즈 플러싱 41로드 선상의 한 소아과 원장인 안젠창을 2급 살인미수와 폭행, 4급 무기소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가해 원장은 지난 6월 21일 오후 4시경 병원에서 칼로 여직원의 목을 겨눴습니다. 이후 안젠창은 칼을 수차례 휘둘러 직원의 목과 팔, 손 등에 상처를 입혔고 다른 직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고 나서야 행동을 멈추게 됐습니다. 검찰은 원장이 무슨 이유로 직원을 향해 흉기를 사용한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해 원장은 내년 2월 재판에 출두할 예정이며 유죄가 인정될 시 최대 징역 25년형에 처해집니다. 앞으로 뉴욕시 신축 건물에는 천연가스 사용이 금지됩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신축 건물에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7층 이하의 신축 건물은 2024년 1월부터 7층 이상 신축 건물은 2027년 7월 1일부터 요리 조리와 난방기 온수 보일러 가동 등의 천연가스가 아닌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체 조업이나 병원, 식당, 세탁소 등 일부 건물은 제외됩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미 이 조례안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인구 880만의 뉴욕시는 미 전역에서 신축 건물에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가장 큰 도시가 됩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이 아시안 증오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피해자와 증인의 철저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피해자 혹은 증인의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지 않는다며 염려하지 말고 제보해달라고 했습니다. 작년 6월 퀸즈 검찰은 혐오범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이민 전문가도 고용했습니다. 캐츠 검사장은 어제 화상으로 개최된 아시안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아시안 증오범죄를 키웠다며 증오범죄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고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1순위로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서류미 비자들이 본인의 신분이 문제가 될까 제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신분에 관계없이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고 퀸즈 검찰 내 이민 문제사무국은 범죄 피해자인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부서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츠 검사장은 증오범죄를 증명하려면 용의자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골랐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고 성별이나 인종을 공격하는 발언도 포함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밝히려면 제보를 통한 증거 수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